네, 이번엔 좀 프랑스 얘기를 좀 해봅시다. 프랑스 얘기하면은 좀 에펠탑 얘기하고 샹송 얘기하면서 좀 우아하게 해야 되는데 우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가자 지구 전쟁의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그 가자 전쟁의 이 해법,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중단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보고 그냥 하마스한테 공격 당해라. 헤즈볼라한테 공격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프랑스는 그렇다면 프랑스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에다 무기를 얼마나 공급했고 요번에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난해 이스라엘에 3천만 유로, 약 우리 한화로 한 440억 원을 군장비를 수출했다고 공급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금지시킨다고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은 모든 대리세의 축을 이렇게 금융 지원도 하고 다 재정 지원도 하고 무기 지원도 하는데 왜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그 동맹 서방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고 자꾸 악의 축을 강화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냐. 우리만 자꾸 제한하고 이란은 방치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항변을 했죠. 그러면서 현지에서 이번 무기 금수 조치를 두고 프랑스가 사실상 이란을 지지한 셈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냐면 이제 그러면 프랑스 너네 없이도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 및 대리세를 격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프랑스 너네는 역사에 싣지 못할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쓸 거라고. 너는 왜냐하면 반문명 세력인 이란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 세력인데 너는 프랑스는 문명 세력 이탈한 존재야 라면서 교과서에서 너네들을 이제 역사는 심판할 것이다 라면서 이런 비판을 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의 갈등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면서 또 레바논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과의 충돌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마크롱이 이렇게 지금 레바논 편을 드는 겁니까 또? 레바논이 아니라 헤즈볼라 편이죠. 헤즈볼라 편입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 마카롱이 조금 평화 협상 운운하면서 급발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매체를 들여다보니까 여러 현지 매체 보니까 지난주에 IDF 공군이 레바논 남부 프랑스 기업 시설을 공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기업이 어디냐면 토탈 에너지라고 이제 이게 전 세계 이제 에너지 어떤 기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 기업 중에 글로벌 기업인데 이 민간 시설을 IDF가 와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IDF 군 당국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혹은 연관 군사 시설만 목표만 공습한다. 그리고 뭔가 했더니 군사 전문가들은 토탈 에너지 시설에 헤즈볼라 남부에 있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토탈 에너지 그 시설에 헤즈볼라 군수 창고가 응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운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운라도 같은 학교인데 지하에 이제 무기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 하마스처럼 그런 것처럼. 요번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영상 한번 보죠 뭐. 예. 나갔어요? 나갔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뭐. 그걸 보시면은 이게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IDF가 1차 공습 후 2차에 더 큰 폭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저 아주 폭발이 크네요 보니까. 그렇죠. 2차 폭발이 엄청나게 크죠. 저게 뭐냐면은 그 시설 안에 있던 총탄, 포탄, 미사일 등 화약고 폭발로 해서 이게 폭발이 2배, 2차 폭발이 커진 거고 그리고 다양한 그 현장 증언에 따르면 다양한 탄도미사일 파편들이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뒤덮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프랑스의 에너지 공기업이 테러 세력인 헤즈볼라에 물적, 군수물자, 은시처를 제공한 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이거는 운라급의 스캔들이라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자 그런데 왜 그 프랑스 에너지 기업 이 토탈 에너지라는 기업이 레바논 남부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레바논 남부 기지라면은 헤즈볼라의 군수 창고 헤즈볼라하고 무슨 관련이 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이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협상의 본질은 프랑스의 중동 전략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의 내셔널 인트러스트는 이제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동지중에 그 시추선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그거하고 카타르를 연결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 회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면 동지중해에서 카타르까지 연결하려면 그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레바논 남부입니다. 그 레바논을 가스 생산 연료 중간 기착지이자 에너지 공급 허브로 만들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동안 레바논 지역상은 레바논이지만 헤즈볼라하고 굉장히 유착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하려면 레바논의 허락이 필요한데 레바논의 실소유자가 바로 누굽니까? 헤즈볼라이거든요. 그 헤즈볼라의 우호 설정을 필수라는 것이 이제 이번 사업의 어떤 핵심 쟁점인데 급기야 그냥 우호적 관계 설정을 넘어서 토탈 에너지가 헤즈볼라의 군수 무기 창고 기지를 제공하는 유착 관계까지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스라엘 동지중해 유전 시추 사업의 핵심 시행사가 누구냐? 바로 토탈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우리 뭐 그 총선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동지중해 그 카리시 유전을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미 중동 특사 아모스 호크스타인만 나서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중재한 거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양보를 했는데 사실에 여기에 프랑스도 껴있던 거예요. 미국 측에 레바논 측에 헤즈볼라 측에 하면서 이스라엘 압박을 건 거예요. 너네들 양보하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10월 7일 살 사태 이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이제 프랑스의 그동안 그림자 밑에 있었던 그 수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거래들이 이제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분석 이슈 그 제목이 프랑스와 헤즈볼라의 은밀한 관계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군요. 뭐 원래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뭐 심한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까지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라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 여론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게 그 레바논 지역 안에 있는 그 남부 국경이죠. 있는 그 비무장지대 유엔 평화군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유엔필이 거기서 원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그 2006년에 나왔던 유엔 안보리 1701호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거기서 주둔할 수 없고 1번, 2번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게 유엔 평화유지군의 그 임무인데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이유가 아무런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이유가 뭐냐면 그 2006년 이후에 그 유엔 평화군의 사실상 사령관 역할을 한 게 프랑스군이에요. 그 프랑스군이 유엔 사령관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헤즈볼라 병력을 프랑스가 지휘한 유엔군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경 쪽에 포격을 날리면 이스라엘군이 반격할 거 아닙니까? 그 반격하는 거를 유엔군이 프랑스가 주도한 유엔군 탱크가 가서 헤즈볼라를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이제 군수 물자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정찰하기 위해서 IDF가 정찰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엔군이 이스라엘 측에 뭐라고 했냐? 앞으로 정찰기 한 번 더 띄면 우리가 격추시킬 거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남부 지역에서 지하 터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이제 유엔 평화군이 특히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엔 평화군의 어떤 방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관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즈볼라를 자극하면은 프랑스 본토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즈볼라 그 점조직 이른바 세포 조직이 프랑스에도 있고 헤즈볼라를 괴롭힐 경우에 프랑스에서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헤즈볼라한테 못한다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의 일이고 역사적 반유대주의는 그보다 훨씬 깊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핵 개발의 주역이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랑 우호적인 관계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잠깐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1950년대 잠깐 이제 프랑스랑 사이가 좋았고 미국이랑 친해지면서 프랑스랑 이게 척이 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2차 대전 나치 전범이자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해방운동의 아버지인 예루살렘의 무스타파라고 해서 이제 후세인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원래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프랑스가 숨겨줬어요. 그리고 다시 중동으로 보내줘가지고 오늘날의 그 PLO 이런 헤즈볼라 및 그 팔레스타인 테러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인데 이게 프랑스가 이제 보호해줬다는 거 첫 번째 있고 프랑스는 이란 호메이니의 혁명을 배후에서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호메이니가 프랑스 외곽 도시에서 은신처를 제공했고요. 프랑스가 그 다음에 그 이슬람 혁명 직후 이란을 귀환해서 프랑스 국적 항공 전세기까지 띄워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원래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호적 관계였는데 신정 체제가 바뀐 다음부터 이제
적대적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이 배후가 이제 바로 프랑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정 그 호메인을 지원한 세력이 프랑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아시죠? 독재자한테도 군수물자를 제공한 게 누구냐?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악마들하고 다 거래를 다 했어요, 과거에. 근데 이게 좀 서방이고 하니까 이제 쉬쉬했던 건데 요번에 다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수바 아라파트 역시 프랑스가 보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한 테러범은 다 프랑스가 다 은시절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이게 이제 10월 7일 학살 이후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우호 세력이었던 이집트가 이제 이번에 이제 10월 7일 학살로 라파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들의 전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를 물신양면으로 테러 지원했던 게, 그런 것처럼 이번에 프랑스의 어떤 반이스라엘 그림자 역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예루살렘 그 포스트 JP는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이스라엘의 무력 위협,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을 제공한다면 프랑스는 이념적이고 외교적인 반유대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서방은 지금 이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란 대리 세력은 무력으로 공격하고,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할 때, 그 전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막 오지 않습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바로 1890년도 이때 경에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반유대주의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장교.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프랑스 군대에서 가장 높은 그 계급까지 올라갔던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저 아주 지옥의 섬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랑스에서 대접받으면서 학대당하면서 살 수 없다. 우리 시온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오니즘 그렇죠. 운동이 시작된 게 프랑스예요. 그렇죠. 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